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장세 그렇게 쉽지는 않죠. 어제 미증시가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이 흐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일단은 관망을 하자라는 심리가 조금 강해지고 있는 것 같고, 고용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표들을 좀 앞두고서 조금 지켜보자라는 이런 심리들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대응을 조금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좀 매수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난이도가 조금은 있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시장은 완전하게도 이 개별 종목 장세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 섹터군들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강세 섹터 중에서도 한두 종목만 올라가는 그러한 장세, 굉장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도주 종목군들, 2차 전지나 반도체보다는 개별적으로 이슈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시장을 또 주도하는 그러한 장세였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는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또 갈피를 잡기 어렵고, 어떠한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일정들을 그래도 소화는 해줬죠. 소화는 해준 상황에서 이제 고용지표만 남겨놨고, 고용지표가 지나간 다음에는 어린이날 연휴 지나가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5월달 시장이 시작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달이라고 해보면 한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까지 제가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고점에 도달을 한 상황에서 코스피 기준 한 2700선 정도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무언가 제한되어 있는 2700선이 아니라 한 2800선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그래서 2800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하고 상방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군들이 다 고점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다 고점에 있었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이 얼마 없다라고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3월 말, 4월 초 정도에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었고, 2주 정도 전부터는 이제 포트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 놓으셔야 된다, 현금 확보를 해 놓으시고, 다가오는 타이밍, 새롭게 이슈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일정들이 지나간 다음에 매수를 할 준비, 포트를 재정비하고 새롭게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악재가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악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구간 동안에 어찌됐든 이 일정들을 다 소화를 해줬고, 이 일정들에 대해서 그래도 나쁘지 않게 반영을 다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용지표만 무사히 잘 넘어가게 되면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좀 찾아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매수를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수익을 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사실 좋은 이야기들만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안 좋은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일정들이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부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순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순환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5월달 장세에는 또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은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5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개별 종목 장세가 저는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종목만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건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장세가 5월 장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셀인메이라고 하잖아요. 5월달이 항상 전통적으로 약했었고 휴일도 많기 때문에 현금화 심리가 전통적으로 강한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물가는 올라가고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서두르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현재 상황 속 지정학적 리스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가려면 우리가 어찌됐든 그러한 장세에 맞게끔 매매를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준비가 어느 정도는 끝나 있으셔야 되는 거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그러한 종목들을 잡아서 수익을 어느 정도는 또 챙겨 주셔야지 다가오는 또 5월달, 6월달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달 개별 종목 장세에 맞는 전략을 한번 준비를 해보자 라는 내용에서 오늘 또 전체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5월달에 또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전략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상승이 나올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인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시각과는 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파월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FOMC가 끝이 났는데 FOMC 결과는 저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 그나마 좀 나올 수 있는 결과 내에서는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상의 결과라고 한다면은 뭐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겠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에 매파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었던 연준과 파월이라서 조금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줄 만한 발언들을 해주면 이번 FOMC는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준과 파월이 그러한 발언들을 어느 정도는 해줬죠. 최근에 워낙에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는 상태에서 파월이 이번에 이제 이 FOMC 진행하기 이전에 GDP 성장률이 나왔잖아요.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작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생겨났었죠. 이때 당시에 이제 GDP 성장률도 나오면서 PC 가격 지표도 이제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PC 지표는 높게 나오는데 GDP 성장률은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다 보니까 성장률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높아지는구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에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상당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월이 약간은 이러한 이제 우려감들이 감도는 시장 속에서 약간의 이제 소방수로 또 이번에는 포지션을 변경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계속 이제 막 고용지표도 세게 나오고 물가지표도 세게 나오고 경제는 튼튼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연준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굳이 언급을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감돌다 보니까 시장의 우려감이 조금 더 많아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이제는 약간 이제 소방수로 이 포지션을 변경을 해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경제는 튼튼하고 인플레이션은 느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FOMC에서는 어느 정도 이 중립적인 발언을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나마 그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결과 내에서는 그래도 최상의 결과 데이터를 좀 보고 결정을 하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도로는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 FOMC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냐면 이번에 어찌됐든 파월이 포지션을 살짝 변경을 해주기는 했잖아요.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해주고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안 좋은 발언들을 하다가 이번에 살짝 또 이제 GDP가 안 좋게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비둘기적으로 살짝 포지션을 변경을 해줬는데 이것을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파월이 이번에 비둘기적으로 살짝 발언을 해줬다라고 해서 좋은 발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립이 있다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매파적으로 계속해서 좀 쏠려 있었다가 이번에 살짝 중립으로 올라온 거지 우호적으로 바뀐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좋은 이야기라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나마 괜찮은 정도라고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물가 지표는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있죠.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다라는 이러한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는 안 좋은 이러한 이 순환들이 좀 돌아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지표 자체가 시장에 좋게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좋은 발언들이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즉 어느 정도 그나마 괜찮은 발언들을 해줬지만 시장의 상방을 제한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라고는 보기 힘든 발언이 이번에 FOMC에서 나왔다. 중립적인 발언이 나왔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5월달 시장을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달 전부터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한 2주 정도 전부터는 우리가 포트 조정을 해서 새롭게 이슈가 지나갔을 때 강세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지표나 파월의 스탠스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지켜주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우려감이 많이 좀 감돌았으니까 이 우려감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잦아들게 하는 그런 소방수 역할을 해주긴 해줬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이런 우려감들이 다 잦아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사라지지는 않았고 이게 호재로 바뀌지는 않았으니까 5월 달의 상방은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상방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이번 주가 지나가고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강하게 올라가기는 힘들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주도주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5월 달에는 약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5월 달은 결론적으로 또 어떻게 종목들이 흘러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완전하게 개별 종목들이 이끄는 그러한 장세가 나타났었습니다.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이 시장에서 상승이 나온 종목군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전선이나 전력설비, 그 다음에 또 OLED 쪽 최근에 상승 잘 나왔었죠. 애플 관련된 이야기가 또 5월 달에 준비 중이니까 OLED 패널로 쭉 바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OLED 쪽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죠. 반도체 쪽에서도 그동안의 상승이 나왔었던 반도체보다는 유리기판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카,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 소식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관련주가 또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또 이제 뭐 여행이나 혹은 뭐 미용기기, 화장품 쪽에서 화장품 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이번 주에 상승이 나오고 있고 순환이 상당히 빠르게 나오면서 개별 종목군들이 이번 주는 상승을 주도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달에도 이러한 개별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개별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터치할 준비를 해주셔야지 5월 달에도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가오는 일정들이 어떠한 일정들이 있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현재 종목에 대한 수급을 봤을 때 수급이 살아있느냐, 딱 두 가지로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일정들을 봤을 때 5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는 해요. 5월 달에 보면은 뭐 RSAC 컨퍼런스도 있죠. 뭐 그 다음에 애플이 또 이제 온라인 스페셜 이벤트를 열면서 관련돼서 또 이제 OLED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슈들도 또한 대기 중입니다. 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5월 중순에 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발표 예정이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5월 말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이제 FOMC 의사록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연준 베이직 공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되는 이제 일정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5월 달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 우주항공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대기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준비하는 방법이 바로 두 번째가 될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별 종목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또 이 종목을 준비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지표를 보거나 일정을 보거나 혹은 뭐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일정과 수급을 보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들을 봤을 때는 뭐 OLED나 혹은 뭐 이제 우주항공청, 뭐 그 다음에 최근에 자율주행 쪽도 괜찮았었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로봇 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 뭐 최근에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뭐 RS 오토메이션이나 이러한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개별 이슈들이 나오면서 개별 종목들이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상방은 어느 정도 저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게 되면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900선에서 지금 현재 800선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박스권을 저는 5월 달에는 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은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좀 부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나온 파월의 이야기는 비둘기적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호재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시장의 우려감을 살짝은 잦아들게 만드는 약간의 이제 소방수 역할, 급한 불을 조금 꺼준 역할을 해준 거지 시장을 끌어올릴 만큼의 이슈는 아니었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개별 종목들을 잘 잡을 준비를 해서 박스권 장세에서 주도주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개별주를 지금은 계속해서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종목들을 봤을 때 시장이 완전하게 이제 이 박스권 장세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가는 종목만 대응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공개 방송을 한번 또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종목들을 여쭤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준비 중이거나 혹은 새롭게 이제 신규 매수를 준비 중인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일단은 추가 매수도 아직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많이 죽어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많이 하신다거나 혹은 신규 종목을 준비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제 이 수급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들을 준비하시는 것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또 많이 강조드리는 게 수급이잖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갖고 계실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물리신 것을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에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반도체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 종목들이 또 워낙에 주도주 역할을 많이 해줬어가지고 이 종목을 고점에서 접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접근을 준비해야 되는 종목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구분을 조금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게 되면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을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도주는 5월 달에는 약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에 속하는 종목군들은 결론적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될 거잖아요. 2차 전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도주 성격에 속하기 때문에 지수와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제는 지수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종목군이 됐다라는 부분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기는 힘들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그림을 만들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시장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고 약간은 바닥을 잡아주면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현재 예로 들어서 에코프로를 또 예로 들었을 때 에코프로가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액면 분할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저는 여전히 많이 죽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액면 분할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이제 가격이 싸졌으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부분을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액면 분할하고 난 당일에 결국에는 그날 당일에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그 물량들이 다 차익 실현이 나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물량이 죽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현재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2차전지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다 같은 박스권을 현재 그리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뭐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퓨처엠이든 모두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모두 다 박스권을 지금은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수급이 어느 정도는 눈에 띄게 들어가야지 결론적으로는 그때부터가 제대로 된 반등의 타이밍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그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아직까지는 들어가고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 부딪히면서 이 매물 구간에 부딪히기만 하면 차익 실현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단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최근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면은 박스권을 여전히 그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 바닥을 잡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박스권은 돌파해줄 만한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닥에서 있는 모습. 일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이 정도의 수급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 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5월 달에 지금 일정들이 어느 정도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추가 매수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데 5월 달은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개별 종목 장세가 된다라고 하는 건 100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10종목 가는 장세가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100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좋은 장세라고 하면 30종목, 40종목 다 같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러한 장세가 잘 가는 장세라고 하면 개별 종목 장세는 굉장히 작은 섹터군 내에서 한정적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상승이 나오고 그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 또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넘어가 버리는 장세가 개별 종목 장세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 종목 장세에서는 소외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외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잠시 시선을 조금은 떼놓고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2차전지 종목들은 보게 되면 여전히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죠. 시장을 이겨낼 만큼의 앞선 구간의 매물을 이겨낼 만큼의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접근할 만한 타이밍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 종목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완전하게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은 가온칩스 같은 이러한 종목, 그 다음에 HP, SP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또 이제 많이 접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종목들도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 분위기를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타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유리기판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다 보니까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덩치 큰 반도체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약한 흐름 가운데 이슈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그러면서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만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기존의 상승이 많이 나오면서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아직까지 수급이 메말라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전에 들어왔었던 수급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데 최근의 수급은 전체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아직까지 주도주 종목군들이 올라가기에는 시장 자체가 상방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주도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크로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시장이 올라가면서 유입되는 자금들이 들어와 줘야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장세라기보다는 한정된 수급 내에서 개별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장세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러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메말라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또 수급을 뱉어내면서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HP, SP를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이 구간이 완전하게 바닥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섣부르게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어느 정도 빠져나왔고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구간이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이 구간은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요. 고개를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 주는 모습이 나타나 줘야지 강세 수급이 들어가 줬구나. 그러면서 시장을 이겨낼 만한 그러한 이 힘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반도체가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주도주 종목군들은 지금 계속해서 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든 2차 전지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실 때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까지는 5월 달에 장세를 예측을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섣부르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갖고 있는 현금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운용을 해서 확실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에 접근을 하셔야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 최근에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흐름들, 제가 강조드리는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초소형 군집 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물량을 밀어 넣어주니까 계속해서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주도주 종목군들과는 약간은 차이점이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YC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 흐름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밀어 올려주는 수급을 끌어올려주다 보니까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종목군들과는 수급적인 차이가 분명하게 눈에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 시장을 좀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상방은 제한되어 있고 매크로 수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힘이 약한 장세잖아요. 힘이 약한 장세다 보니까 이 힘이 약한 장세에서는 결론적으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주는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방산 관련해서 4월 25일 날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한번 안내를 드렸었잖아요. 보게 되면 지금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강세냐 약세냐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살짝 쉬어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최근에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뭐 혹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워낙에 상승이 많이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에 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린 구간 이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상승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다가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강력한 수급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많이 강조드리는 것이 수급이 많이 들어간 종목군들이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주목을 받는 종목군들이다 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섹터군들이 다 가지 않고 그 섹터군 내에서도 강한 종목들이 수급을 받으면서 시장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매우 한정적인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세가 현재의 장세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장세에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을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5월 달은 소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구간 가운데 하나 시스템이 수급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5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그러한 그림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화장품이 간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화장품 최근에 뭐 뷰티스킨이나 뭐 마녀공장, 뭐 토니모리, 뭐 그다음에 코리아나 이러한 종목들이 다 갔잖아요. 그런데 5월 달 장세에서는 이 중에서도 일부 몇 가지 종목만 수급을 받으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그림. 뭐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에서도 뭐 최근에 뭐 라닉스라든지 혹은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가기보다는 일부 한두 종목들만이 수급을 받아주면서 상승이 나오는 그림, 이러한 그림들이 5월 달에는 나타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수급이 죽어있는 종목을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워낙에 바닥을 잡아주고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려는 시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수급을 좀 밀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치신 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많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추가 매수에 대한 비중이 뭐 예를 들어서 보유한 게 50%라고 했을 때 나머지에 대한 이 5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매매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현금이 50%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현재 시장에서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어 있고 수급이 메말라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포트에 그냥 넣어놓고 조금 더 순위를 뒤로 밀어놓고 이 남아있는 현금 비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수급이 차오르는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뭐 유리기판이나 혹은 방산이나 최근에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나도 수급을 밀어주는 움직임들이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에 지금은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잠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 중에 혹시 살 거 있나? 라고 또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뷰티 스킨이나 혹은 이제 뭐 마녀 공장 같은 이러한 종목들, 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한국 화장품 이러한 종목들 보게 되면 중요한 게 지금 약간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물량을 밀어 넣어줬었던 뭐 전선이나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 어떠한 흐름이에요? 제가 이러한 구간에 있을 때 항상 조심하셔라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전체적으로 누구나 다 수익 중인 그러한 구간에서 약간은 윗꼬리 그리는 움직임들이 나올 때 차익 실현 의지가 조금씩 생겨날 수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하셔라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력 설비나 전선 관련 종목들은 워낙에 상승이 많이 나와서 사실 새롭게 이제 접근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위치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위치해 있습니다. 즉 워낙에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급등을 한다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의 가능성이 조금 더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에 시장을 이끌었었던 뭐 화장품이나 혹은 이제 전선 관련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씩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도주 종목군들도 지금 보게 되면 여전히 수급이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을 잡아주는 거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죠. 뭐 포스코홀딩스나 혹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이러한 종목들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약간은 빠지는 이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주도주도 지금 수급을 받아주고 있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상승 나온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약간은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뜻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음 주부터 시장에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계속 쭉 조용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물량을 한 번에 밀어 넣어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마녀 공장이나 아니면은 뭐 뷰티 스킨이라든지 보게 되면은 쭉 조용하다가 갑자기 물량 밀어 넣어주면서 이 물량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 주도해준 종목군들도 무언가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와서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위치에 있죠. 주도주 종목군들도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유리기판 너무 많이 올라왔죠. 유리기판 너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그 외에 뭐 옴디바이스 AI나 혹은 HBM, CX 이러한 종목들도 수급을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받아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다음 주부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온 거예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번 주에 화장품을 못 잡았다, 혹은 뭐 최근에 전력 설비 관련된 전선 관련된 종목들 못 잡았다. 지금 얘네들 순환 나왔잖아요. 얘네들 순환 나오고 이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 항상 새로운 다른 종목들이 이 수급을 받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러한 종목들이 다음 주부터 새롭게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 종목군들을 우리는 잡을 준비를 이번 주부터 해야 됩니다. 이미 그러한 준비가 사실 어느 정도 끝나 있어야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수급 받아주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지 그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도 강한 종목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러한 소외된 종목들을 잡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뭐 그러한 종목군들의 후보군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로봇주 중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RS 오토메이션 같은 그냥 한두 종목 정도만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라닉스나 혹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흐름이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슈어소프트텍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상당히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섹터 흐름이 강력하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섹터군 내에서도 강할 수 있는 종목이 한두 종목씩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시장이 그냥 완전하게 소강 상태로 좀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롭게 주도주가 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음 주부터는 이러한 종목들에 매매할 준비가 되셔야 돼요. 이번 주에 화장품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화장품을 지금 잡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보다 조금 더 새롭게 다음 주에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전력 설비나 전선 관련주 못 잡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새롭게 주도주로 끌어올려질 수 있는 종목, 나는 지금 2차전지나 반도체 추가 매수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종목군들보다는 확실하게 시장의 주목을 받는, 소외받는 종목보다는 시장의 주목을 받는 종목을 다음 주부터는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5월 달은 철저하게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거니까, 개별 종목만이 가는 장세가 결론적으로는 연출이 될 거니까 우리는 당연하게도 그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게 되면 최근에 OLED 쪽도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뭐 선익 시스템이나 혹은 아바코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수급적인 흐름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을 아주 잘 밀어주고, 그러면서 이 수급에 기반해서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OLED 쪽도 지금 가능성이 생긴 건데, 지금 이 종목들도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들에서도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새로운 종목이 지금 받아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새로운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잡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면 5월 달에 이제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정도가 지나가면 이제 뭐 다음 주에는 애플 관련된 이슈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컨퍼런스, RSAC 컨퍼런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이슈들이 대기 중인데, 지금 5월 중순쯤 넘어가게 되면 소비자 물가하고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또 시장이 한 차례 요동칠 수가 있어요. 뭐 좋게 나오면은 시장에 또 매크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도주 종목군들 지금 또 많이 쉬었으니까 이때 또 매크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개별 종목 장세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5월 중순까지 약 한 2주 정도는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2주 정도 동안에는 시장에서 완전하게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중순에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이 전체적인 물가의 방향성을 보면서 좋게 나오면은 그때 또 이제 매크로 수급이 들어올 거니까 그에 맞게끔 주도주 준비,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이 시장이 안 좋게 흘러갈 거니까 시장이 안 좋게 흘러가는 만큼 또 그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개별주 준비, 이런 식으로 5월 달에 대한 그림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짜여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틀은 개별주 종목 장세로 흘러가는데 5월 중순에 물가지표 발표되니까 그 물가지표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어느 정도 세분화되어서 나뉘고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주도주는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 주부터 한번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을 접근을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림이 지금은 다 짜여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가 분명하게 어느 정도는 되어 있으셨을 것이고 이번 주부터 포트 정리가 다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셨을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매수 준비를 해 주시되 확실하게 시장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슬슬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지금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과 소외가 되는 종목들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항상 또 이야기를 주시는 분들이 뭐 강세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수급 보고 들어가면 늦지 않느냐라고 또 이제 많이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은 그 종목이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그 수급이 살아있는지만 잘 판단하면 결론적으로는 늦지 않다. 우리가 오히려 적절한 타이밍에 접근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강세 종목은 수급이 들어와 줄 거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무언가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 많다라기보다는 한정적이니까 다음 주에 수급 들어가는 종목을 특히나 잘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신중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살아있는 종목인가 그렇지 않은 종목인가를 정말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추가 매수해서 비중만 커지고 기회비용만 날려버리는 그러한 한 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신중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강조드리는 부분, 다음 주부터 완전하게 시장은 새로운 순환이 시작이 될 겁니다. 새로운 순환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음 주에는 승자와 또 이 시장의 패자가 확실하게 나뉠 거예요. 승자는 확실하게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가 되는 사람 완전하게 나뉠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을 좀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잘 접근을 하셔서 선별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한 4월달 한 달 동안에는 강조드리는 부분이 사실 거의 이제 비슷해요. 시장의 흐름이 이제 이렇다라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항상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뭐 아시겠지만 수급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수급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강세 종목을 또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다음 주부터 또 어떠한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해 줄지 저도 지금 계속해서 매수 준비를 하면서 지금 시장을 주도해 줄 만한 종목이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일정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할 준비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난이도가 조금 이제 있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고만 느끼시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새롭게 또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주도해 줄 거니까 그 주도주 종목군들을 잡을 준비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다음 주에 대한 매매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어린이날 연휴가 또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 어린이날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 푹 쉬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새로운 순환이 시작될 장세에서 또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또 준비를 해서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는 장세에서 또 그 한 주의 금요일 날에 또 제가 방송을 드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금요일 날에는 새롭게 어떠한 종목이 주도주로 좀 출연을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지 준비를 해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